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무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붉은색 페인트가 항의의 표시로 주디스 콜린스 국방장관 사무실에 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위단체 타마키는 후티 반군이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중동에 군인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며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것을 감안할 때 뉴질랜드가 미국과 영국 주도의 예멘인들에 대한 공격에 공범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콜린스 사무실 대변인은 이 문제를 경찰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 주디스 콜린스 국방장관은 올해 첫 내각회의에서 이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7월 말까지 진행될 수 있는 이번 군인 배치는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원도 예멘에 상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디스 콜린스 국방장관은 뉴질랜드가 중동에 군인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녹색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화요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예멘 후티 반군이 상선과 해군 선박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해양 안보 유지를 돕기 위해 홍해에 6명의 국방군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럭슨은 이번 배치는 중동과 가까운 지역의 항해의 자유를 수호해온 뉴질랜드의 오랜 역사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의 성명은 군인들의 배치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공동대표인 마라마 데이비슨과 제임스 쇼는 이를 매우 불안하다고 평했습니다. 노동당 또한 군인들의 배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당 외교부 대변인 데이비드 파커는 RNZ의 이러한 배치는 이라크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 국방장관은 야당을 향해 반격했습니다. 콜린스는 수요일 RNZ의 모닝 리포트에 마라마 데이비슨과 녹색당은 국방과 외교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도 조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능한 한 올바른 군사 목표물을 제거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또한 후티 반군이 여러 차례 매우 심각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약속된 세금 감면을 지별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삭감 범위를 조용히 확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공공기관 중 하나인 기업혁신고용부가 직원들에게 자발적인 정리해고를 제안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당은 백포켓 부스트 세금 계획의 일환으로 24개 공공기관의 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백오피스 지출을 연간 평균 6.5% 삭감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노동당의 연간 공공 부분에서의 5억 달러 삭감 외에 추가 절약입니다. 국민당은 교통, 보전, 법무부처를 포함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24개 기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실은 국민당의 선거 공약에 나열된 삭감뿐만 아니라 12월 절약을 식별하도록 모든 부서에 요청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부처들은 2017년 이후 정규 직원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따라 6.5% 또는 7.5%의 예산 절감 옵션을 식별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노동당 공공서비스 대변인 아이에사 베랄은 국민당이 선거 캠페인에서 추진했던 공공서비스 삭감을 확대했으며 니콜라 윌리스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세에 대해 무모한 약속을 했고 이제 그녀는 선거 전에서 알렸던 것보다 더 큰 감세를 몰래하고 있으며 이것은 깨진 선거 약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떨어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수요일 인플레이션이 4.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포함한 주거비 상승이 물가 상승을 계속 견인했지만 식료품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을 끌어내렸다고 뉴질랜드 통계청은 보도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최근 경제 예측은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2.5%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선임 경제학자 브래드 올스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지만 여전히 몇 가지 경제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수치로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매우 빠르게 착수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보유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1년 내내 완화되면 인포매트릭스는 올해 8월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올스는 말했습니다. ASB는 모기지 금리를 20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은행과 연계된 신규 주택 대출은 6.75%에서 4년 및 5년 만기 금리가 6.55%로 감소했습니다. ASB의 3년 만기 금리는 6.75%에서 6.65%로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대형은행의 이러한 움직임은 수요일 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자들의 예상에 부합하는 4.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 나온 것입니다. ASB를 포함한 뉴질랜드의 주요 대출 기관들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유지한 이후 12월에 마지막으로 주택금리를 낮췄습니다. 뉴질랜드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면서 공격적인 통화정책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하늘같은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주택가격은 대체로 정체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 레이트, 건축 비용이 목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3분의 1은 임대료가 수입의 절반을 가져갔고 다른 청구서를 지불하면 저축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RNZ이 언급한 주택 소유자들은 또한 레이트와 보험료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집주인은 지난 2년 동안 보험이 2배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슈런스 카운슬의 최고 책임자인 팀 그라프트는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험료가 오른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심해지면서 국제적인 재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재보험 가능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연맹 회장인 수 해리스는 레이트, 보험료, 대출금리 인상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의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집주인들은 올해에도 비용 압박이 계속 완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헙,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레스트닷코 다덴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3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4원 4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2원 25전입니다.